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재밌습니다. 인도가 네네. 인도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덧붙이면은 이제 원래는 중국과 인도와의 그 국가의 관계가 이제 네. 국경 문제로 인해서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인도를 좀 도와주지 않고 좀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도 해외로 수출 안 하겠다. 그리고 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륜적인 차원에서 구조 물품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보내주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중국이 먼저 기존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줬었던 네.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단키트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것도 없는데 왜 중국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려울 때 도와줬었던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네. 이제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국가들이 나중에 또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외교적으로 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도를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방관자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너도 나도 지금 인도를 도와주겠다라고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금 구호물자를 연이어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구호물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확산세가 줄어든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 또한 진단키트 인도로 수출하라고 했을 때 인구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그에 대한 수출량,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판매 호조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남겨드리고요. 저 차트 잠깐만 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간단하게 이야기 몇 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영역대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2020년도에 실적을 실제로 보여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왜? 과거 상승분을 반납했고 실적은 상반기까지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상자이엘 종목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슈마시스 종목은 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했는데 이미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미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10시 넘으면은 다 문 닫기 때문에 지방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예 생활 패턴이 많이 2년 전과 달라졌죠. 코로나 네. 이후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들의 그런 고통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10시 넘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휴마시스가 식약처의 그 자가진단 키트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그리고 슈마시스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지금 슈마시스도 실적에 기반해서 재무추이 잠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은 이제 공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슈마시스 지금 슈마시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도 1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도 우리 지난 굿모닝 나우경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출액이 2,257억 원을 기록했어요. 자,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액이 1,200억이었는데 1분기 동안 지난 1년 동안 번 금액의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기반해서 자, 엑세스바이오 종목도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또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시젠, 오상자이엘, 슈마시스, 미코바이오메드, 우리들 휴브레인 전부 다 진단키트 관련주로 계속 거의 한 달 넘게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후속주 저격해서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종목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자, 해운주가 폭등했습니다. 요즘 잘 가고 있죠. 해운 운임이 조정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어다를 배가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 IMO 2020 규제라는 2020년도에 이제 환경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동차만 배기가스 친환경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 선박 또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황 함유량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질소의 함유량, 이산화탄소의 함유량도 내년까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기존의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던 선박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미 노후화가 돼버려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건이 네. 많은데 그거를 배는 충분히 아무래도 한계가, 나를 수 있는 용량이 없으므로 그 배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많은 물동량이 발생될 것인가? 오,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거에 궁금할 것 대해서 같아요. 물음표를 네. 한번 던져보면 자, 진단 키트. 그래서 진단 그쵸. 키트 네. 해외 수출 많이 해서 네. 폭등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급등했던 게 이제 철강. 뭘 실어 나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원자재, 철강도 많이 수입을 수입을 해오고. 하고 거기 컨테이너 안에 네. 뭐가 들어갈 것인가? 철강이 많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어제는 철강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해운 운임이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인가?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 HMM 제가 2년 3년 전 중장기로 매집 권고드렸던 구 현대성선이라는 종목이 네. 자, 과거에는 남북 경협주로 부각됐고 실적 업황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의 수혈을 받아서 과거에 2년 전, 3년 전 대규모 컨테이너선을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올라가면서 업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늘을 모르고 우주를 모르고 그 우주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HMM 차트 보면서 네.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또 고가 찍은 뒤 잠깐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 네. 글로벌 유동량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19 사태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2,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4만 원 구간까지 지금 2,000% 2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글로벌 해운 운임이 단기간에 잡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자동차도 뭐 우리가 뭐 철강을 재련해서 그렇게 부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하기까지의 과정이 수개월 정도 걸릴 텐데 선박은 수년 정도가 걸려요. 뭐 설계하는 데만 1년에서 1년 반, 실제 제작하는 데만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또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이 선박의 모자람 사태는 좀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운 운임의 상승은 곧 그 배의 가치 그리고 배를 만들어내는 조선주들의 가치,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HMM의 과거 호황기였던 차트와 그리고 우리 호황기였던 차트와 그리고 조선주들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네. 오늘의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는데요. 자 뭐 일단은 종목부터 이야기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대우조선해양과 HMM의 차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자, 먼저 배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네네.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이제 조선사입니다. 자, 과거에 2003년도, 2007년도 구간, 자, 해운업, 조선업이 엄청 호황기였을 당시에 주가가 26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1000% 정도의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자, 2007년도의 실적을 우리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2007년도 자, 매출액이 7조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이었습니다. 자, 근데 2007년도의 주가는 얼마였죠? 자, 2007년도의 주가는 3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매출액이 7조 당시에 3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지금의 차트를 우리가 보면 자, 과거의 상승분을 지금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구조조정도 진행하고요. 회생계획안 통해서 뭐 회사가 살아난 이후에 코로나 사태에서 11,000원 구간을 저점 찍고 지금 31,000원 구간까지 지금 본주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2007년도에 실적이 7조였는데 주가가 3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0년도 매출액 다시 7조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다시 1,500억으로 기존에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기업의 이제 자본 총계가 2007년도 당시에는 자본 총계가 1조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이 계속해서 뭐 업황에 급등락은 있었습니다만 돈을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우리 조선주 치고는 자본 총계가 3조 8천억까지 올라온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본주의 현재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36,000원 정도가 대우조선해양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대다. 그리고 이 구간이 과거에도
네, 이 32만 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청산 가치였던 36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24만 원 구간까지 상승했던 과거력이 있고요. 지금의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느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박스권은 최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난 3월 이후에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천정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직전의 고점 영역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시세를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이제 표명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밑으로 29,000원 그리고 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는 1차 36,0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요. 36,000원 구간 돌파 시 직전의 고점 영역대 4만 원, 44,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까지 추가 시세 좀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 조선업의 그런 업황 턴 어라운드에 따른 수혜주로서 조금 중장기적인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중장기적인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것인가는 우리 HMM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HMM이라는 종목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 해운업이 호황기였던 시절에 주가가 약 5,000원 정도 선에서 5,000원, 6,000원 정도 선에서 34만 원까지 60배 정도가 폭등합니다. 네, 그래서 60배 정도가 폭등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최근 2016, 17, 18 이 구간들인데요. 자, 이렇게 바닥권 영역에서 행복 매집 구간을 충분히 거치고 주가가 저점 대비 20배가 올라갔는데, 자, 20배가 올라가도 아직 큰 그림에서 보면 종아리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향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환경 규제에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남아있는 선박들이 그 수혜를 독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해운업의 호황이 지속된다면, 즉 글로벌 물동량이 계속 뭘 실어 나르는지 모르겠지만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그 수혜는 해운주가 얻게 될 것이고, 해운 운임의 상승은 곧 조선 발주 증가로 연결되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HMM이 많이 올라갔다, 20배면 많이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과거의 호황기 때는 저점 대비 60배가 올라갔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호황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물동량이 계속해서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해운 운임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구간도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 호황기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HMM의 주가의 그런 영역대 아직 종아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도 우리가 이미 고점 영역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고가 갱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사이클에서 보면 아직 과거에 32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분의 1 토막난 아직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해운업의 실적 턴 어라운드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가를 가늠하면서 우리가 바닥권 영역에서 대형주이긴 하나 29,000원 그리고 3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1차 36,000원, 2차 4만 원, 44,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시세, 컨테이너 선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을까도 좀 부수적으로 물음표 남겨보시면서 철강을 나를까, 진단키트를 나를까, 백신도 나르겠죠, 자동차도 나르겠죠, 반도체도 나르고 핸드폰도 나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물동량이 지속되는 한 해운주와 조선주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그리고 수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종목 정리해드리면 29,000원, 3만 원 구간 지지선 잡고 위로는 36,000원, 4만 원 플러스 위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그림에서 바닥권 영역에서의 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곁들여서 HMM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가의 과거의 시세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고점 영역대는 아니다, 종아리 부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최근에도 작년부터 제가 얘기 드렸다는 게 조선업황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조선업, 해운업 지금 모두 지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조선업, 해운업이 갑자기 어제까지 좋다고 오늘 또 안 좋아지고 이럴 거는 아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수가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조금 축소를 했다가 지수가 사실 이게 워낙 리사이클링이고 업황 호조니까 지수가 다시 저점으로 좀 떨어져 주면
또 늘려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네. 예, 민경철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경철 전문가님 그 카톡방에 많이들 좀 가셔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좀 좋은 종목들을 픽해서 미래를 좀 대비하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도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주목해볼 종목 픽,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이병근 대표님의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